자, 이전에 337편 괜찮아 한국 가면 잘할 거야 라는 그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국결업체의 문제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 실력도 형평이 없으면서도 자기 잘난 척만 하는 업체다. 갑질은 갑질대로 하고 실력은 없고 말은 수시로 바뀌고 오늘 한 말 하고 내일 하는 말 다르다. 유튜브를 한다고 잘하는 업체가 절대 아니고요. 유튜브를 하든 안 하든 그 사람하고 자주 이야기를 해보고 실력을 검증해야 한다. 최소한 20곳 이상 상담을 해보면 판단이 설 거라고 생각된다. 요즘 유튜브들 많이 하는데 업체 사람 인성부터 살피고 업체를 골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그 제로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고 나서 다른 업체 그분 말 맞습니다. 이 국제결혼 업체가요 1년에 생겼다가 없어지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신규 업체가 지금 현재 과거에는 이게 한 1200개 정도 업체가 이제 있었죠. 근데 이 결혼 업체 말고 브로커로 하는 사람까지 다 따지면은요 2000몇 개가 넘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식 업체가 약 300개 정도, 브로커가 약 한 200개, 300개 정도. 그렇게 정도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브로커가 하는 게는 한국 사람이 이제 무허가로 하는 것, 또는 베트남 마담이 뭐 이렇게 올려서 하는 것, 그 다음에 한국에 사는 신부가 고정적으로 결혼시키면서 돈 받으면서 하는 것, 이렇게 나누어지죠. 나누어지는데, 자, 그분 말대로 제대로 된 업체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1년에 생겼다가 없어지는 업체만도 생긴 업체 중에 80%가 없어져 버려요. 처음에는 막 할 것처럼 막 하다가 나중에 보면 손님이 없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요즘은 또 대세가 또 이 유튜브 방송으로 바뀌다 보니까 너나 없이 막 신랑 진행하는 거 막 찍어서 이렇게 막 올리잖아요. 신랑 진행하는 것만 찍어서 올리는 거는요, 그 업체 실력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결혼 업체라고 해서 업체가 베트남에 진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업체는 베트남 에이전시하고 거래를 하든가, 업체는 베트남 마담하고 거래를 하든가, 반드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거래하잖아요. 저처럼 직접 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저는 양쪽을 직접 한다고 해서 제가 뭐가 아니고, 자, 업체 사장님이 마인드도 중요한 거는 맞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베트남 현지에서 누가 결혼시키고 진행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업체를 상담을 하더라도 베트남에서 누가 진행합니까? 베트남에 진행하시는 분이 몇 년 됐습니까? 최소 저는 10년 이상 넘어야 된다는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베트남에서 베트남 자기가 직접 진행합니다. 뻥치지 말아 가십시오. 베트남에 저희처럼 이렇게 상주하지 않는 이상은 진행을 못해요. 베트남에 자기 직원, 베트남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뭐 있습니다. 그거는 마담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마담이고, 그 때문에 베트남 한국 직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사장, 거래하고 있는 사장. 그 사람이 얼마나 됐는지, 뭐 몇 년 됐습니다. 이 같이 일한 지. 그러면은 별로 신통치가 않아요. 아주 우리가 봤을 때 초보. 그러니까 한국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생겨갖고 얼마 전에 뭐 몇 년 됐다, 5년 됐다, 3년 됐다, 그것도 사실 초보예요. 이 국제결혼을 제대로 딱 자리 잡고 있는 분들 중에는 저는 최소 15년 이상 일한 분들이라고 봐요. 그럼 왜? 15년 정도 일한 분들 중에는요, 산전수전 다 겪었고, 국제결혼이 만약에 어떤 신랑하고 문제가 많이 생긴 분들은 거의 문 닫아 버렸어요. 저는 그래도 15년 이상 된 사람들은 그나마 좀 낫다는 거예요. 베트남 현지에 진행하는 사람도 15년 이상 된 사람하고 거래를 하느냐, 그걸 먼저 확인. 얘 사장이 말하는 달콤한 말요, 어? 사장이 말하는 달콤한 말은요, 어떤 거짓말도 시켰습니까? 영업용 멘트잖아요. 현지에서 누가 결혼시키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사장은 옆에 앉아서 맞선 볼 때 옆에 앉아 있는 것 뿐이에요. 뭐 사장이 이쁜 사람만 또 안 이쁘네요 할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그 사장이 신부 교육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 사장이 베트남에 일일이 서류하는 것도 아니고 베트남 에이전시가 하고 베트남 마담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베트남 마담, 베트남 사람들이 진행하면요, 신부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무조건 다 덮어버려요. 100%.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장들은 한국어만 잘할 거야 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베트남에 누가 진행하느냐, 한국 사장들 말 들으면서 베트남에 어떤 분이 진행하는가를 반드시 물어보는 거예요. 아예 저처럼 베트남에 내가 직접 합니다. 그걸 그럼 증명을 하러 가든가. 근데 베트남에 자기 직원이 있습니다. 그건 직원이 진행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유튜브 촬영해도 지금 여기 베트남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찍는 분들이, 한국 찍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베트남에 진행하면서 베트남에서 항상 그 있으면서 저는 한국에 상담할 때만 나갔다 오잖아요. 한국 신랑분 상담할 때. 근데 한국 사장님들이 한국에 있으면서 신랑 결혼 진행할 때만 데리고 들어왔다 나가잖아요. 그분들이 과연 베트남의 이 신부와 교육이 어떻고 저떻고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행하는 사람, 그 사람 마인드가 어떠냐. 진행하는 사장님들, 진행하는 에이전시, 사장, 사장들, 그래예요. 어떤 분은 동생이 합니다. 동생하고도 실제 거래예요. 동생은 그 업체만 받는 거고 다른 업체 것도 받아요. 그 때문에 그분이 몇 년 됐는가를 물어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한 달에 몇 쌍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느냐를. 지금 제대로 된 업체들은요, 한 달에 최소한 두세 쌍 이상은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가 주는 업체들. 한 달에 한 쌍 들어왔다가 또 없다가 또 문화에 한 쌍 들어왔다. 그런 업체는요, 무조건 신부가 문제가 있을 때 절대 파혼 안 시킵니다. 왜? 파혼하면 신랑도 돈을 내지만 그 자기도 돈을 보태야 되니까. 꾸준하게 매달 두세 명 이상 결혼을 시키는 업체 같으면은요, 그나마 좀 실력이 있는 업체다 이 말이에요. 현지스도 그나마 좀 제대로 하고, 그리고 그 업체가 최소한 한지가 좀 오래된 업체야. 그런 업체가 제대로 하는 업체가 가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들이 말하는 달콤한 말보다도 그 달콤한 말에 본인이 그 진정성을 파악하고 베트남 현지에 대해서 누가 하는지 질문을 반드시 해보라.